네, 정규재 전 주필과 유시민 작가, 조경태, 박주민 의원이 함께하는 토론 M입니다. 자, 다들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아니면 본 투표하셨습니까? 작가님은? 저는 오늘 했습니다. 아, 오늘 하셨습니까? 예, 보통 사전 투표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오늘? 본 투표일이 하는 맛이 있거든요. 아, 예. 예,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사전 언제 하셨습니까? 첫날 했습니다. 첫날 하셨고요. 네네. 예, 주필께서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혹시 투표의 비밀 조항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은 언제 하셨어요? 저는 사전투표 첫날 오후 아, 2시쯤 유일한 본 투표는 작가님이시네요. 예, 본 투표일이 제일 투표 같아요. 예. 자, 그럼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질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유튜브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거 시스템 자체가 예. 1963년 이후에 예.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전에는 4.19 혁명 아시잖아요. 예.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을 통해서 중앙선거 대책위원회, 중앙선관위, 예. 선관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부정선거는 없었어요. 예. 개인적으로 하는 뭐 일들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루킹 사건 예. 뭐 이런 거 있었지만 국가가 주도로 하는 부정선거는 없었는데 이것을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선거를 치렀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선이신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안 되겠죠. 아니, 본인이 대통령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예. 분이 계셨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유튜브는 정말 저는 너무 예. 좀 위험한 예. 매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필께 제가 여쭤보는 네. 거는 이번에도 부정선거랑 어떤 뭐 물론 지금 조경태 의원님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 많지만 네. 완전히 결별을 하지 못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에게는 해악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과적으로. 뭐 해악이라고 할 예. 것까지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사전 투표 이틀 동안 여유가 있는데 예. 그 못하게 하고 예. 말하자면 거기에 사전 투표는 뭔가 조작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겨우 하루만 남겨놓으면 예. 이 하루에 급한 일이 생기면 못할 네. 수도 있죠. 예. 1%가 지면 예. 전체 선거는 다 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이 국힘당이 그 김문수 후보부터가 예. 이 부정선거를 신봉하는 분이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신봉해서 계엄 그날 선관위 양쪽 서버를 뭔가를 뭐 서버에 가서 뭘 하겠다는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버를 뒤져봤자 그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뭔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지식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저는 보고 예. 참 웃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부정선거의 그 악령과 뭐라 그럴까 그 가위 눌린 예. 말하자면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심리가 예.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예. 그 보수의 어떤 정신적인 병적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예. 봅니다. 그 계속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는 게 오늘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예. 또 그제 사전 투표율을 예. 보면 사전 투표가 말하자면 부정선거론의 중심 키워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힘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 전체에 걸쳐서 사전 투표는 굉장히 낮고 예. 오늘 이제 본 투표 날 터져 나오는 예. 거죠. 예. 그걸 보면 보수 진영은 아직도 이 부정선거의 망상 예. 에 가위 눌리고 있구나. 예. 언제 이 상태를 벗어나나. 예.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패배만 있을 거다 하는 예.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정규주필께서 망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 김문수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율 싸움이잖아요. 예. 양쪽이 강하게 붙었을 때는. 예. 근데 사전투표라고 하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안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일정 정도 지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좀 안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제대로 안 싸우려고. 결국 본인도 사전투표를 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부정투표, 부정선거 예. 얘기하면서도. 예, 예, 작가님. 근데 이런 게 이제 광범위하게 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요새 하도 구설이 많아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과감하게 해보면 말씀하시죠. 우리 헌정사가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데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 198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죠. 그 이제 한 40여 년 됩니다. 이 40여 년을 보면 앞에 전반부 한 20년은 보수가 무조건 이기는 선거예요. 이 선거에서 이 진보 쪽이 민주당을 진보로 본다면 국힘을 보수로 보고 온갖 꾀를 내고 뭐 연합을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고 뭐 막 중도 보수 일부하고 손잡고 이렇게 해도 뭐 IMF 터지고 뭐 저쪽이 분열돼서 보수 쪽이 후보가 떨어 나오고 이렇게 해도 1점 몇 % 이렇게 겨우겨우 이기는 선거고 질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지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는 기본적으로 보수가 이기는 거고 어쩌다 한 번씩 진보가 운 좋아서 이기는데 조금 이기는 그런 게 우리 역사였습니다. 정치사. 근데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때부터 기호 1번을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3번 총선을 연속 이겼습니다. 그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보수 쪽이 엄청 모든 노력을 다 해도 겨우 0.7% 이기고 질 때는 어마어마하게 지는 거예요. 막 180석, 막 190석 지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죠. 이럴 리가 없어. 이게 현실인데. 현실 부정이 어떤 방편으로. 지금 그 단계입니다.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이게 현실이고 이렇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만 이제 다시 재건하고 부활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데 여전히 국힘당은 이 미몽에서 못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이 굉장히 미래가 어둡다. 네 분 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관람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또 오늘 또 당당하게 또 투표장 나왔어요. 본인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면서 투표장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로 이분은 최대 엑스맨이고 국민의힘의 선거 해방꾼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부정선거를 확신하면은 투표장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수의 입장에서는 정말 계속해서 위축되고 수축시키는 그런 아주 선거 해방꾼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식은 아까 이 작가님 설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 전술적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그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이유가 부정선거는.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부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투표는 하라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원래 제가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이 앞부분은 시간이 짧고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래 말씀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뒤로 가면 이제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진행자의 권력을 가장 누릴 수 있는 예측 부분, 최종 투표율. 최종 투표율 조경태 의원님 몇으로 보십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아니 이거 전부 다 하시는 건데요. 몇 보십니까? 일단 생각하고 계신 유 작가님부터. 저는 80.5 봅니다. 80.5요? 그 역사상 아니요. 1997년 대선 때가 80.6인가 그래요. 그거 비슷한 수준까지 갔어요. 80.5요.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사실 오전까지는 지난 대선보다 1에서 2% 정도 높을 거다라고 높을 거다.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79 정도요. 그 정도. 79. 저도 뭐 79, 80 사이일 거로. 79에서 80 사이. 결과는 한 2시간 후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메시지가 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인데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출연을 하는 게 계속 방송이 좀 나오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그 분노한 시민들이 지금 투표장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투표율이 아마 갈수록 막판에 1, 2%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저한테 막 메시지를 보내면서 메시지 내용은 윤석열 씨가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중도랑 중도 보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반대측에 있는 중도층과 이제 상대 쪽이죠. 더불어민주당 지지 쪽에서 열받아서 아마 투표장에 결집하는 모습으로 이분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입니까? 그래서 아마 80을 좀 넘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 작가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망은 많이들 다르셔야 재미가 있는데. 지금 뭐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전망도 아니고 그냥 다를 수가 없죠. 아직.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아직 약간 시간을 늘려줬나 봅니다. 이 뭐 돌아가는. 지난 어떤 대선 토론들 다 보셨을 텐데 이런 어떤 한 줄 평 하나 여쭤볼까요? 뭐 작가님부터 여쭤볼까요? 예, 한 줄 평. 지난 대선 토론. 예. 세 차례 토론이요. 예. 이제 토론이 너무 없었다. 그렇게 저는 토론이 생각할게요. 없었다. 예. 토론이 없었다. 예. 주필님? 사실 아까 예. 우리 저 사회자께서 이 망상이라는 제 표현에 반응을 하셨는데 이건 정신의학적으로 망상에 속합니다. 예. 이거는 뭐 아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정신의학적으로 그런 종류의 정신 현상을 망상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지금 그 80% 토론 얘기보다도 말씀하시죠. 80%에 이르는 투표율이라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들어 누워 있는 분 빼고는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80%가 나온다면요. 네, 80%라는 정도, 뭐 어떻든 지금 거리 육박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80% 정도의 투표율이면 이거는 유럽 기준으로 보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예.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든 뭔가 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게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비상사태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또는 보수 계멸에 대한 무슨 뭐 어떤 반응일 수도 있고 어떻든 80%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아니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한 지금 문제가 한국 이게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97년도에 아마 80% 넘어. 80.6%.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97년도 같으면 그 약간 외환위기 정리하고 다시 또 넘어가야겠어요. 외환위기 때잖아요. 시간이 좀 짤막짤막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 이번 토론회를 한 줄 평을 한다면 네거티브 토론회였다. 네거티브 토론회.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그 토론 방식도 토론 방식도 죄송합니다. 말씀 기회를 못 드리고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종료까지 1시간 14분 남았습니다. 혹시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 꼭 투표소에 다녀오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 M이었습니다.